근데 종기도 수술까지 필요해요, 그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폐혈증으로까지 번져서 그래서 실제로 결절종은 수술을 하다 보면 다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쭉 하고 젤리가 나와버리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네, 그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그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다가 피부가 괴사가 되니까.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원장님 살이 좀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어요. 뭐가 힘들어요? 일이 좀 많아져서 외래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좀 제때제때 못 챙겨갖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원장님도 종양 수술을 해요? 종양 수술 많이 하죠. 정형외과에서는 관절 내시경 수술부터 인공관절, 줄기세포 수술, 허리, 목, 척추 수술뿐 아니라 종양 수술도 합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종양이라고 하면 일단 겁이 나요. 종양이 암 수술 아니에요? 암 수술? 암 수술은 아니고요.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건 대부분 양성 종양. 그러면 악성 종양은 암으로 이해가 되는데 양성 종양은 또 뭐예요? 양성 종양. 쉽게 말해서 정상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자라서 생긴 덩어리, 혹이라고 하죠. 혹. 네, 뭐 무록도 있고. 예. 보통 세포는 분열하고 교체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덩어리를 형성해요. 이 중에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전이 되지 않는 것을 양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자주 다루는 건 이제 뼈, 관절, 근육, 연부 조직 이런 데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생명에 위협은 없지만 위치나 크기에 따라 통증이나 관절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종기, 지방종, 혈관종, 결절종, 섬유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알아보죠. 그러니까 예. 종기가 익숙하니까 종기부터 알아보죠. 드라마나 역사책을 보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종기를 알았던 왕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의 왕 질병 중 1위가 바로 종기.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12명이나 종기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몇 분은 종기 때문에 승하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비누만 있었더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네. 아니 종기 얘기하다 왜 갑자기 비누 얘기가 나와요? 이 종기는 이제 피부에 있는 균이 모낭에 침투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고름이 차고 덩어리가 생기고 땀이 많거나 습진, 마찰 등으로 피부가 손상됐을 때 잘 생겨요. 청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피부 맞습니다. 있죠. 네네. 근데 종기도 수술까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찜질이나 항생제 복용만으로 좋아져요. 근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폐혈증으로까지 번져서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종기에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국소 마취 후에 절개 또는 수술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름이 깊이 퍼졌거나 몸에서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흉터도 남을 수 있으니까 조기에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홍석천 씨도 방송에서 종기를 방치하다 응급실 가서 수술 받았다는 네. 걸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방종이 뭐예요? 지방종. 지방종 참 많습니다. 네. 지방종은 성숙된 지방세포로 구성된 양성종양으로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몸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보통 몸통, 허벅지, 팔, 40대에서 60대 사이 성인에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1에서 3cm 정도가 많고요. 피부 바로 밑에서 잘 움직이고 부드러운 고무공처럼 만져지는데 통증도 거의 없고 오랫동안 크기 변화가 없는 게 일반적이라서 만약 간혹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서 10cm 이상 거대 지방종이 또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붙어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이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프진 않고 커지면 무서워서 환자분들이 오시고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단단한 셀룰라이트 같은 게 생겨서 뭉글뭉글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지방종은 발견하기가 좀 힘든 게 지방이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랑 살에 파묻혀 있어서 자기도 모르다가 나중에 커지면 그때 이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본다거나 또는 이제 지방 육종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악성 종양이 있는데 이것과 구별해 보려고 CT, MRI,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혈관종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혈관종? 이 이름만 좀 범상치 않아 보이지 혈관종은 생각보다 흔한 양성 종양이고요. 혈관의 내벽을 이루는 세포가 증식해서 발생하고 정상적인 혈관과 비정상적인 혈관의 증식에 의해서 종양처럼 종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혈관종 증상과 진단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지방종은 악성으로 된다 했죠. 근데
혈관종은 지방종이랑 다르게 악성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팔다리 등 사지에 생긴 혈관종은 주된 증상은 통증이고 출혈이나 혈전 형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피부 바깥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안에서 생긴 혈관종은 근육 활동 정도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고 만져지는 크기도 만져질 때도 있고 근육 안에 있으니까 안 만져질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종은 증상이 있거나 미용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만 수술적으로 절제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혈관종 악성으로 안 가고 그럼 뭐 놔둬도 방치해도 괜찮아요? 근데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정맥에서 생기는 혈관종이 많은데 우리가 팔다리를 많이 쓰잖아요. 상하지에 힘을 많이 썼을 때 그 근육과 그 피하 지방으로 피가 많이 쏠려요. 그러면 그 혈관종이 퍼렇게 보이면서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아요. 피가 글로 안 가니까. 근데 힘을 쓰면 힘을 쓰기 시작하면 퍼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퍼렇게 피 멍든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싫어서 수술반으로 오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결찰을 하게 됩니다. 결찰? 만약에 그냥 뜯어버리면 끝과 끝이 혈관이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묶어주거나 지져줘야 된다. 그게 결찰이라는 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절종이 남아 있는데 몇 번 듣긴 한 것 같아요. 그 손목에 생기는 물혹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우리가 지방종, 혈관종과 같이 양성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결절종이에요. 발목, 손목에 흔하게 생기는 물혹의 일종입니다. 이건 악성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악성으로는 안 갑니다. 아, 일단 다행이네. 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종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종양과 비슷한 형태의 물혹이라고 봐야 정확할 것 같아요. 관절을 싸고 있는 그 관절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런 데서 자꾸 자극이 가고 염증이 생기면서 물들이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피부 밑에 덩어리처럼 만져져요. 그래서 얇은 섬유성 피막 안에 하얗고 투명한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액체가 담긴 게 물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절종을 수술을 하다 보면 피막만 있고 안에가 젤리라서 잡고 뜯으려고 하면 한 50% 정도 수술이 진행됐을 때 다 터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쭉 하고 젤리가 나와버리네. 그럼 이제 젤리 나온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좀 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네, 그럼?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절종은 제일 많은 게 손목 결절종인데 위에서 젤리만 탁 떼고 끝내버리면 끝에 있는 결절종의 그 뿌리가 인대 끝까지 있게 되는데 요 끝에 뿌리를 안 자르고 나오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그 뿌리 끝이 인대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가 찢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인대 부분이 찢어졌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물혹이 생긴 건데 뜯어내고 이 끝을 안 묶고 나오면 그 물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끝까지 찾아서 들어가서 꼬매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절종은 왜 생겨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복적인 외상 또는 반복적인 움직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힘줄이나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면 관절렉이 그리고 그 힘줄렉이 새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피부 쪽으로 일종의 물 웅덩이처럼 물혹이 이제 생기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빈도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2 내지 3배 정도 더 많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손목 관절이 더 작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인대나 힘줄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 같아요.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 환자가 많긴 한데 어르신 분들도 많이 제가 수술한 것 같아요. 그럼 결절종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냅둬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 커지거나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사기로 젤리 부분에 넣어서 그 젤리를 흡인을 해요. 빠르고 통증이 적긴 한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로는 수술이죠. 수술로 절제를 하는 방법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뿌리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나와줘야 되는 해본 놈이 한다는 그 수술.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고 재발률은 낮아지지만 상처 회복까지 또는 실밥을 뽑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신경이나 혈관을 피해야 해서 숙련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제 민간요법으로 세게 누르거나 때리거나 침 같은 걸로 터뜨리거나 아니면 그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부가 괴사가 되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니까 절대 집에서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섬유종, 어떤 곳을 우리가 딱
타박상을 입고 나서 피멍이 들었다가 딱딱해진 굳어진 섬유성 물질들이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방치돼 버리면서 나타난 걸 외상성 섬유종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악성으로 안 가요? 예, 악성 안 가고 다행이네. 저희 정형외과에 진짜 많아요. 또 하나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신경종. 이 신경종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볼로 이렇게 아주 귀여운 알맹이처럼 생겨요. 다리 쪽, 오금 쪽, 이쪽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신경이기 때문에 종양을 치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탁탁탁 쳐서 찌릿찌릿하고 하지 쪽으로 쭉 이렇게 방사통이 가면 아, 신경종이구나. 병원 가서 이제 상의를 받아봐야겠다. 근데 이 종류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양성 종양은 경계가 명확해요. CT나 초음파나 MRI를 찍었을 때 동글동글 귀여워요. 근데 악성은 CT나 MRI를 봤을 때 경계가 불명확해서 MRI에서 이렇게 막 옆에 조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연필로 한번 그려봐 했을 때 못 그려요. 신경종도 거의 이제 양성 종양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종류의 종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을 해주셔야 되죠.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